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좀 내용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최근 나오는 어떤 기업 실적에 대한 추적들, 뭐 변동사항들이 있나, 혹은 뭐 아주 잘 나오는 어떤 무언가들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는데요. 지금은 사실 보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주가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는 않죠. 전혀 반영되어 있지는 않죠.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하는 일은 가장 많은 것은 고객들과의 어떤 전화 통화인 것 같아요. 당부 드리겠지만 회원분들이 혹시 바쁠까봐 혹은 뭐 미안해 좀 뭐 미안해서 이렇게 전화를 좀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은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 혹은 좀 서로 소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 때 서로 의지하려고 같이 저희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사실 시장에서 어떤 크게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기 전에는 딱히 어떤 무언가를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라도 회원분들이랑 좀 전화 많이 하고 좀 의지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회원분들과 통화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이런 질문이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긴 하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일단 우리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놓고 보면 주간 차트입니다. 코로나의 시작도 몰랐는데 코로나의 끝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 저뿐만은 아닐 거라고 봐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알고 싶어 하지만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뿐만 아니라 뭐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어떤 조짐이 있으면 다 캐치할 정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예민할수록 실수가 많아질 거라고 봐요. 분명히 바닥이 아닌데도 누군가는 바닥을 일찍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바닥이 나왔는데도 누군가는 바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묵직한 어떤 거래량과 어떤 매수량,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 혹은 뭐 환율의 안정, 코로나 확진자 수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보고 천천히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좀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급할 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사실 시장에서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소음을 증폭시키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뭐 이런 것이죠.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저희는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하기 이전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이 미국 시장이 좀 고평가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땠었냐면 금리를 염두에 해서 PER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더 갈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버블일지언정 미국 시장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제 하락한 것이죠. 시장이 하락한 것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하락한 것이 금융이 붕괴돼서 시장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가격의 거품이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붕괴된 것이라고 봐요. 금융이 붕괴된 것이 아니고 가격이 붕괴된 것. 근데 그것에 대한 방아쇠는 코로나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근데 시장이 언제 좋아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이것은 시작도 몰랐기 때문에 아마 그 끝도 모를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의 어떤 버블 붕괴가 코로나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이것이 완화되는 시기를 봐야겠죠. 사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시장에서는 중요하게 보지 않았는데 플러스 유가라는 어떤 하락이 나오면서 이거 신용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 크레딧 시장에 어떤 좀 위기가 오는 것 아니야? 여기서부터 시장이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치까지 모든 것들이 다 내려오는. 사실 오늘도 미국 외인들이 한국 시장을 1조를 매도했고 코스피가 1700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오늘이 종가가 1672포인트인데 전 아직도 좀 믿겨지진 않습니다. 이 수치라는 것이. 근데 역시 이건 역시도 받아들여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과거의 언제와 비교해서 혹은 뭐와 비교해서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시장이 여기를 보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하나씩 무언가들이 제거된다면 어떨까라고 보는 거죠. 이제 가장 먼저 미국 시장의 이 버블이었던 것을 보면 제가 지금 수치는 오늘은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역사적인 어떤 평균 PER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블은 아니다라고 이제 일단은 보여지고요. 유가는 공급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약세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가격은 상당히 조금 낮은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유가라는 것은 어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유가는 일단은 좀 제하고 생각해 보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확진자들이 미국이나 선진국 그 유럽 시장에서는 지금 아직 정점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떤 확산 추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직 살아 있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시장들이 힘들 때 나오는 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떤 연준의 이것도 역시 오늘 뭐 수치를 다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뭐 기사만 검색하면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연준의 어떤 금리나는 이루어졌고 재정 정책 역시도 뭐 7,500불, 7,500억 불에 대한 내용들, 뭐 미국 GDP GDP의 한 4% 정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여기에 또 하나는 이제 남은 것은 뭐 CP 매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할 만큼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어떤 지금 나온 어떤 정책들이 채권 시장의 안정을 위한 어떤 조치이지 실제로 이 코로나의 어떤 조치는 조금 미흡한 것 아니냐, 이쪽의 재정 역시도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핵심 키는 뭐 이쪽이겠죠, 코로나. 그렇죠. 근데 이것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진짜 둔화되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근데 최근에 이탈리아 쪽에서 약간 둔화가 되나 이런 모습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아직은 좀 섣부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리스크들, 금융시장이 확 무너지는 이런 시장들,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시장이 있고 피할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나눠 본다면 피할 수 없는 리스크를 피할 수 없는 이 리스크를 이제 흔히 뭐 비체계적 위험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제가 조금 헷갈린 것 같네요. 지금 체계적 리스크라는 것과 비체계적 리스크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나눠보면 체계적 리스크라는 것은 회피할 수
있는 리스크죠. 그렇죠. 회피할 수 없는 리스크죠.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비체계적 어떤 리스크는 회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계적 리스크라고 하면 뭐 금리 변동이라든지 어떤 환율의 변동, 글로벌 어떤 큰 악재 이벤트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지금은 체계적 리스크의 상황인 것이고, 비체계적 리스크라고 하면 어떤 분산을 통해서 어떤 개별 종목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상한계수를 통한 혹은 분산을 통한 어떤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것,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비체계적인 어떤 리스크라기보다는 체계적인 리스크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래서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이 리스크를 받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이때 시장과 이때 시장에서 보통 전략이 좀 달라지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현금과 주식의 어떤 리밸런싱, 혹은 채권과 주식의 리밸런싱을 이때 하는 것이고, 이 비체계적인 리스크는 종목의 어떤 분산을 통해서 리스크를 이제 해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은 이쪽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별 종목의 어떤 실적들을 계속 제가 뭐 카페에다가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없겠다,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페에는 최근 종목 이야기를 좀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런 리스크, 체계적인 리스크의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종목의 실적을 보고 뭐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고, 지금은 만약에 채권과 주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그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혹은 현금과 주식이었다면 그 비중을 조절한다든지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근데 그 리밸런싱을 하는 그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어떤 뭐 기간을 둘 수도 있고요. 뭐 한 달, 두 달 혹은 세 달마다 할 수도 있고, 혹은 시장의 그날과 혹은 분산을 통해서 그때에 맞춰서 어떤 조절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에 의해서 혹은 개별 종목들의 가치평가에 의해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보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사실 매우 어려운 구간입니다. 근데 개별 종목을 로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것,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날과 분산을 통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간에 맞추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시장이 무섭도록 급락할 때는 뭐 2주에 한 번, 시장이 뭐 그저 그렇다라고 할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두어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 이렇게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저는 2주나 한 달 이 안쪽에 리밸런싱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체계적 리스크에는 매도하고 도망가는 것은 아주 초기가 아니라면 무의미하고요. 지금은 현금이 있다면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과 만약에 현금이라고 하면 지금 5대5로 만약에 시작했다면 주식의 비중이 한 20% 혹은 30%로 쭈그러들었을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현금은 70%뭐 요 언저리일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한 20%를 매도가 아니죠. 현금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식에다가 20%를 추가 매수해서 5대5로 다시 맞춰주고, 계속 이 과정을 좀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실제로 시장이 상승할 때 더 좋은 어떤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사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코로나의 끝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몰랐잖아요. 아무도. 당연히 끝도 모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체계적인 리스크의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의 어떤 이동보다는 현금과 주식의 어떤
관계를, 그러니까 내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주 우량하다면, 실적이 좋다면이란 좀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잡주를 할 필요는 없죠. 테마주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리밸런싱은.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의 오늘 짧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것이 좀 의미 없거나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의 가장 큰 호재는 싼 것이라고 봐요. 싼 것만큼 호재는 없다라는 것. 그리고 비싼 것만큼 악재는 없다. 이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좀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요. 미국 시장 역시도 비쌌기 때문에 어떤 버블이 생긴 것이고, 그 비쌌던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주가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품이 생겨서 이렇게 간 것이죠. 이렇게 간다면,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다면 일반적인 패턴이었을 때는 뭐 요 정도 조정받을 것이 이만큼 조정받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 저는 미국 시장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봐요. 이 거품에 대한 프리미엄이 무너질 때 아주 강력하게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오늘 뭐 어떤 리포트를 보니까 저도 뭐 계속 체크는 하지만 못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코스피의 현재의 오늘의 어떤 코스피 저점이, 그러니까 1672포인트가 12개월 트레일링 PBR로 보면은, 사실 PBR 이야기하기도 지금은 조금 무의미한 것 같긴 하지만 6.6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2008년도가 0.8배, 이거 벌써 날아간 것이고, 2003년도에 어떤 카드 대란 시기 때 LG 카드 대란 사태 당시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조금 더 황당하더라고요.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날짜의 종가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대를 봤던 기억이 아주 오래전인 겁니다. 요 언저리 때. 그러니까 2000년, 2007년, 8년, 그리고 2009년 요때, 2010년 요때. 그러니까 정말 한 10년 것들이 다 무너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떤 리포트를 보니까 2013년도와 비슷한 어떤 PBR의 어떤 위치다라고 하는 것은 요 당시 때가 500포인트 때였거든요. 요 때와 지금을 이렇게 뭐 딱 1대1로 PBR로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코스피가 한국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전제가 있다면 저는 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는 절대 망할 일은 없겠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뭐 1년 안에는 절대 망하지는 않겠죠. 아주 짧게 본다면, 그런 전제로 보면 지금은 매우 싼다라는 입장이고요. 좀 이렇게 지금의 어떤 감정들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의미는 없겠지만, 이렇게 싼 것은 오히려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10년의 어떤 이 가격 구간으로 돌아왔고, 어떻게 보면 약 대충 한 17년 정도의 PBR과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라는 것 정도로 코스피가 나빠졌을까? 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만 코로나 이후에 어떤 재평가의 어떤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런 순간, 체계적 리스크의 구간에서는 현금이 있다면 리밸런싱을 하시라. 리밸런싱 할 때 내가 샀던 좋은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추가로 더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좀 불안하다면 코덱스 200,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ETF에 꾸준히 매수를 해놓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최선의 어떤 방어이면서 공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코로나의 끝도 알 수 없지만 이런 체계적 리스크의 구간은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반등한다면,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지 않아서 코로나를 극복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리밸런싱 하기에 오늘이 바닥이 아닌 것 같아서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바닥은 모른다라는 전제로 분할로 하셔야겠죠. 분할로.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런 리밸런싱인 것이고, 저희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꾸준히 기업 실적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회원분들과 좀 더 많은 전화 통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같이 평생 오랫동안 주식하자라고 마음을 먹은 이상 어려울 때 이렇게 서로 의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역시 회원분들과 통화하면 저도 의지가 되거든요. 오히려 많은 정보들도 주시고, 혹은 저도 어떤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다 보면 또 한번 찾아보게 되는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저 마시고 전화하시고 서로 의지하면서 이번 시장을 좀 잘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도 아직도 테마주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다, 위험의 극치다 라고 보거든요. 절대 테마주 하지 마시고 지금은 리밸런싱이 전부이지 않을까. 그리고 홀딩하고 기다리는 것,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역시도 카페의 어떤 종목들에 대한 의견들은 당분간 좀 자제하고, 혹은 유튜브 역시도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저 역시도 소음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회원들과 1대1로 통화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다 아시잖아요. 통화하면서 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